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그림 읽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림을 읽어드린 지 벌써 8번째 시간이 됐죠. 오늘은 험절과 평정, 기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은연중에 모든 작품 속에 긴장감을 유발하는 험절, 좀 험한 부분과 그 험한 부분이 평정하게 다가오도록 배려하는 예술가의 재주를 만나볼 수 있었을 겁니다. 뭐 옛 그림이든 요즘 그림이든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노 부부가 둘이 한겨울에 난로가에 이렇게 졸고 있고 책을 보고 있는데 개와 고양이가 그 앞에 난로가 앞에서 졸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남편에게 툭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저 개와 고양이처럼 다정하게 살지 못하지? 그러자 이 남편이 부인을 딱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린 왜 그렇게 할 수 없냐고? 아주 간단해. 저 개와 고양이를 함께 묶어놔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이렇게 함께 묶어놓는 험한 부분을 마치 묶어놓지 않은 것처럼 평정하게 보이게 하는 것. 물론 쇼윈도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쇼윈도우 부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림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예와 악처럼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기와 정입니다. 기할 기는 험절함으로써 평정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만약 평정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험절은 광귀에 흐르게 되죠. 또 이 발을정이라고 하는 평정함은요, 그 평정함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삭막해서 볼맛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함과 평정, 이 기와 정은 서로 상호 의존적입니다. 개와 고양이가 서로 의존적이고 부부가 서로 의존적인 것처럼 우리들은 작품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작품을 통해서 기와 정을 알아보도록 하죠.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자체는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잘 봐도 험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구도가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이 험함과 평정을 잘 이용한 그림이기 때문인데,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그림 중에 한 덩어리에 우측으로 기운 큰 돌이 있죠.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긴 큰 돌이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의 기세로 말미암아 험함이 생기죠. 그리고 그림의 윗부분 모서리쯤에 일조성침이라고 하는 이렇게 한 무더기에 송침, 소나무 솔잎과 그리고 밑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 솔잎,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풀들로 인해서 이 험함이 이쪽에서 잡아주고 이쪽에서 받쳐주는 느낌의 형상이 들죠. 즉, 만약에 이것도 빼고 이것도 뺐다면 이거는 이런 역삼각형처럼 삐뚤어지면서 심지어 오른쪽으로 기울고 이렇게 해서 푹 넘어질 것 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쳐주듯이 밑에에 또 위에 일조성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무더기에 솔잎으로 인해서 아주 평안함을 갖고 있죠. 이것이 험함과 평정을 함께 사용한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두 마리의 독수리에 한 마리씩 자세히 보면 굉장히 험해요. 그런데 두 마리가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죠. 한 마리 한 마리 자체가 안온하지 않지만 조합시켜 전체적으로 온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기함, 험절을 이용해서 편안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이 그림을 한 폭의 평정은 불평정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화면은 이미 기세가 있으면서도 또 평형의 어떤 효과를 표현하기에는 아주 극찬할 만한 작품의 효과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작품을 할 때 한 폭의 그림은 편안한 것 같고 좀 평정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기이함과 험함을 같이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볼만한 맛이 있어야 됩니다. 볼만한 어떤 성질이 있는 것이 좋은 그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 반천수 선생님의 작품 또 다른 점을 하나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너무나도 웃음이 나죠. 바위 전반적인 것은 심지어 자빠지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심지어 이 각도로 해서
바위가 넘어지려고 하죠. 그런데도 이게 안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돌은 정말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경사져서. 그런데 이 불평형을 무엇이 받쳐주냐면 밑에 있는 자풀과 위에 있는 그렇죠. 한무더기에 댄잎이 이것을 쫙 가려주면서도 운치를 주는데 층차감을 줘요. 심지어 이 개구리의 자세는 아주 기이함의 극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안함을 갖고 있는 것, 틈싸기에 이렇게 바위 틈에 끼어서 그거를 올라가서 이 댄잎 뒤에 있는 어떤 그곳에 가고자 하는 형상을 취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 화제를 보면 강남수만 전에 와가 각각한다. 즉 강남에 봄물이 깊어서 가득한 논밭에는 개구리가 깨끗 우는 소리를 내는데 이것은 연천 가송이요. 하늘에 올리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니 이것은 변화 곡식 기장들을 풍요로를 빌기 위해서 년년부 세세다. 해마다 이러한 것들이 이 개구리 소리로 인해서 풍년이 오기를 바라는 가송이다. 그것도 연천, 하늘에 올리는 아름다운 송가다, 축송이다, 찬송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개구리 한 마리를 이렇게 이 험한 어디에 넣어놓고 바위 틈에 넣어놓고 그 바위도 넘어질세라 잡아주고 그 뒤에 공간에 무언가 있을 것 같은 곳을 노려보고 있는 개구리. 그리고 그것으로 가려는 그 몸부림, 이것은 아마 봄물이 가득한, 봄비가 와서 가득한 어떤 논밭에 또는 어떠한 집 한 모퉁이에 개구리가 그 풍요로움을 찾아서 떠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정의 년년부 세세부 년년, 해마다 그냥 계속 잇따라서 매년 아름다운 곡식들이 풍요롭기를 바라는 그런 개구리 소리로서 상징했다는 거죠. 이 험한 자세를 통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을 낚아채는 것, 이것이 험절과 평정인데, 평정은 험절을 품고 있어야 되고 험절은 평정으로서 구도를 이렇게 제대로 놓지 않으면 위협스럽고 험해서 볼맛이 적다는 거죠. 숨겨줘야 되고 서로 의존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우리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 작품은요, 그 이인문과 김홍도가 합작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송화담소도라고 하는데 이 두 학자 선비 내지는 오늘 좀 늙은이, 어찌 보면 수염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간 한갑을 맞아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두 사람인데 이인문과 단원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림은 다 이인문이 그리고 화제만 단원 김홍도가 쓴 작품인데 이 작품을 읽으려면 기가 막힌 안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각도가 점점 보세요. 이렇게 편안한 각도로 한 각도가 생기고 조금 더 험한 각도로 둘이 생기고 조금 더 험한 각도로 셋이 생기는데 마지막에는 이 각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즉 점점 격해지는 이 절벽선의 각도가 험하게 만들어지죠. 심지어 이 소나무는 갈지자로 정신없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이인문은 원래 정말 단아하고 정갈하게 그리기로 유명한데 이 붓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쳐올리고 여기에서 과감히 꺾어져 낀 이 붓은 술에 만취를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자기 호가 이인문은 뭐죠? 고송 유수관 도인이죠. 고송, 늙은 소나무에 유수, 흐르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은연중으로 비춰주고 있죠. 늙은 솔과 흐르는 물을 아주 주된 작품으로 그려낸 그림이에요. 심지어 이 두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렇게 원형으로 된 구도의 그 중심선상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반원형이죠. 반. 원약은 이렇게 원인데 반원의 중심선에 이 두 사람이 딱 앉혀져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편안한 이곳을 놔두고 조금 더 험한 이곳에 앉아서 물을 보기에는 기가 막힌 곳에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처음 이 구조, 그리고 또 이 소나무는 마치 처음 올라가는 이곳의 각도를 내려봐주는 식으로 물을 또 끄집어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각이 점점점 다시 뚝 떨어져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 순환하게 있고 그 반원자리에 이 두 사람이 참 정갈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게 술을 먹고 그렸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 인물은 워낙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리는 사람인데 이 대담하게 꺾어져 낀 붓질하며 이 소나무를 좀 보십시오. 아무렇게나 찍은 태점하며 아주 술이 불과해가지고서 나도 모르겠다 이리저리 휘어져 낀 늙은 소나무 과히 술에 취해서 정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구도는 탄탄하지만 자세히 보면 술이 취해가지고서 굉장히 격하게 있어. 험절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함을 갖고 있죠. 이 인물이 술을 작게나 마신 듯한 이곳에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화제를 쓴 단원 김홍도입니다. 이 단원 김홍도가 쓴 것 먼저 읽어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중세 파호도. 중세. 이 중세는 중년이죠. 중년에 이르러 잠옷 내가 도를 좋아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만가 남산수. 만가 남산수. 이 모퉁이 숫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늙은막 집자리를 남산 모퉁이에 털을 잡았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 다음부터가 이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행이 나오면 안 돼요. 이 시 자체가 누구 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왕유의 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유의 시를 술을김에 잘못 썼다는 걸 삼사연을 여기에다 바로 썼습니다. 어디에? 행도 이 부분을 아마 이 단원 김홍도는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행도 수궁처 그다음에 좌간 운기시 이 말을 먼저 썼어요. 봐요. 여기에 행도 수궁처 좌간 운기시인데 기자를 빼먹어서 여기 점점이를 치고 여기에다가 기자를 조그맣게 써놨어요. 여러분이 이걸 확대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화면을 멈추고서 확대를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여기에 바로 다음 그 흥내 매도광 이렇게 바로 해놓고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우연 치 림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 담소 무환기 하면서 왕유의 원시를 자기 마음대로 3, 4연을 바꿔놓습니다. 이건 뭐냐? 단원 김홍도도 지금 술이 취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글씨도 자기처럼 길쭉하게 막 이렇게 비가 내리듯 흐트러 위에 빗물이 고여서 싹 내려오듯 그렇게 써 제꼈어요. 그런데다가 빼놓은 글씨를 여기에다 표시를 하고 딱 갖다 적었습니다. 이건 뭐냐? 술이 취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는 뭐냐면 중년에 이르러 잠옷 도를 좋아해서 늙음악 집자리를 남산에 터잡았네. 흥이 오르면 매양 혼자 그대로 떠나가니 뛰어난 경계를 그저 나만이 알 뿐이라. 걸음이 다다르니 물이 끊긴 그곳이요. 앉아서 바라보니 구름이는 그때로다. 우연히 숲에서 나무하는 늙은이 만나 웃고 이야기하느라 돌아갈 줄 모르네. 두 사람의 교우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면 동갑이에요. 이인문과 단원 김홍도는 동갑입니다. 그러다 보고 또 한갑이라고 알 수 있는 건 이곳에 이렇게 뭐가 돼 있어요? 을축 원월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을축년 새해예요. 그러니까 새해에 만나가지고 자기 환갑들을 맞이한 200년 전의 환갑은 충분히 축하할 일이고 장수를 상징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인문과 단구 김홍도가 이렇게 아무래도 약주를 좀 과하게 먹은 듯해요. 그것을 이 그림에 넣는데 그 과함을 평정함으로 잡아낸 화제의 배열, 그 다음 또 구도, 그 다음 안정적인 반원형 속에 있는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구도는 험절하면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있죠. 이것이 참 뛰어난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원이 마구 흘겨 쓴 식구가 내내 사랑스러운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식구가 갑자기 먼저 튀어나온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냐면 행도수궁처 좌간 운기시라는 요 부분이 그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쓰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술김에. 이 말의 뜻이 얼마나 좋으냐면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왕유라고 하는 사람의 종남별업 시의 절정이 아닐 수 없어요. 혼자만 아는 산속의 기막힌 경치를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자꾸만 이끌리듯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샘이 끝나는 높다른 곳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 털퍼덕 그 자리에 주저앉으니 아득히 저녁 구름이 피어오르더라 라는 구절이에요. 시가 그림이요, 그림이 시가 된 거죠. 이러한 경우를 시서와 일률이라고 그러고, 흥과 취가 절정에 이른 거죠. 험함과 기이함, 서로 어때요?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이라는 것 알겠죠?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림을 읽는 그런 방법 중에 8번째 기정, 구도의 기본 규율을 읽어드렸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혹시라도 응원해주고 싶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면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림 읽는 법,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에게 사실 알려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그림 읽는 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